일단 제목이 원자와 전기력인데 그걸 하기 전에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너희들 원자 어떻게 생겼어? 너희들 아는 대로 얘기 좀 해봐. 일단 원자는 누가 있어야 돼? 여기 누가 있다고? 중간에는 원자핵. 중간에는 원자핵이 있다라고 하고 바깥쪽에 누가 있다라고 할까? 전자. 원자핵이 무거울까? 전자가 무거울까? 원자핵이 무겁고 전자는 좀 가볍고. 그치? 원자핵은 플러스 띠나 마이너스 띠나? 플러스 띠인데 왜 플러스 띠요? 누가 있지? 플러스 띠는 거 이름이 양성자. 양성자. 그리고 플러스끼리 근데 이 좁은데 잘 있겠나? 안 싸우겠나? 싸우려고 하겠지?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누가? 중성자. 그치? 중성자가 같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마이너스 할명인 전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다. 근데 이거 처음부터 과학자들이 이렇게 알았을까? 아니었겠지. 맞지? 처음에 사실 선생님 다음에 화학할 때 얘기를 할 거긴 한데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원자는 돌턴이라는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어. 돌턴이라는 할아버지가 얘기하면서 공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요 모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자 할아버지 이름이 톰슨이었어. 톰슨. 자, 너 외국 여행 가면 딴 나라 사람들 만나면 뭐라 하노? 보통 인사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자. 그치, 여기 Where are you from 필요한 거야. 톰슨 할아버지가 그래 물었대. Where are you from?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있었어. 마이너스 극이 있었어. 근데 톰슨 할아버지가 보니까 여기가 진공이었거든. 여기가 진공이었어. 진공인데 뭔가가 전류를 흘려줬더니 싹 지나가는 게 관찰된 거라. 그랬나? 뭔가 싹 지나가는 건데 그게 보니까 어디서 왔다고? Where are you from? 마이너스 극에서 왔다고. 그래서 얘 이름을 갖다가 네 어디서 왔다고? 마이너스 극 출신인데요 라고 된 거야. 그래서 음극, ray, 선, 음극선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됐지? 음극선 지금 잠깐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누구였겠노? 저기로 가는데? 전자겠지. 플러스 쪽 가는데. 마이너스였겠지. 그래서 톰슨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마이너스를 발견했어. 아까 쌤 뭐라고 했냐면 돌턴이 야 원자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할아버지가 돌턴인데 공이다 공. 아무것도 없어 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돌턴 지나서 누가 톰슨이라는 할아버지가 잠깐만 뭐 지나간다 마이너스 극에서 그래서 누굴 찾았다? 전자를 찾은 거지. 됐지? 그럼 할아버지가 충격이었어야 되거든. 와 공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알맹이가 발견됐으니까. 좀 여기 진공이었잖아. 여기에 전극인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발견되니까 큰일 났다. 모르겠다. 왜 마이너스인지. 이게 아니고 톰슨 할아버지 용감하대. 야, 뭐 고민하노? 공이 플러스겠지. 이렇게 탁 하고 넘어갔어. 됐지? 대박이지? 남들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겠는데 마이너스 발견되는 순간 막 쫄았을 건데 이 할아버지는 뭘 고민해? 공이 플러스겠지. 하고는 할아버지가 죽어버렸어. 되겠나? 몇 분 돌아가셔. 몇 분 돌아가시는데 플러스가 없어. 이러면서 그 다음 러더퍼드 라는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또 대박 똑똑해요. 엄청 똑똑한데 자 설명하기 전에 들어. 요즘은 강조를 많이 하진 않아서 자 혹시라 요즘 열심히 축구하고 있고 야구, 축구 이런 거 할 때 바깥쪽에 펜스 이렇게 있지. 그치? 자, 선생님 설명을 들어. 여기다가 어떤 원자를 넣어놨는 통이 있었어. 통이 있었었고 그리고 요 앞에 금박 은박지 말고 금박을 놔뒀어. 됐지? 그런데 여기서 누가 튀어나갔을 거란 말이야.
누가 튀어나갔냐면, 자, 잠깐만 좀 질문.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 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호랑이 보려면 동물원 가거나, 맞지? 호랑이 굴은, 야, 1970년대 사람이 내하고 비슷한 나이, 그런 것 같다,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러더퍼드 할아버지가 지금 플러스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했지. 플러스 찾기 위해서 플러스를 던질 거야. 플러스를 던질 건데, 그 플러스 알맹이 던져서 왜요? 뭐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금은 되게 얇게 펴질 거니까, 분명히 금 원자 여기 플러스 자리가 있으면, 플러스가 두두두두두 온 동네 이렇게 있으면, 내가 플러스 알맹이 던지면, 플러스가 여기서 저기저기 막 흩어질 거다. 청력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플러스 던져볼게. 던졌단 말이야. 근데 그 플러스 던진 게 누구냐면, 이거 누구지?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 근데 남들한테 과학은 소문나면 안 돼. 연구할 때는. 그래서 요거 알파 입자. 알파 요원이다. 라는 의미로 알파 입자로 헬륨 원자핵을 쏘아 보냈어. 근데 웃기다. 헬륨 입자를 한 10,000개의 총알 같은 총알을 10,000개 던졌는데 어떻게 여기에 9,900개가 도착을 한 거야. 진짜 직방 그대로 해. 그걸 뭐지? 다 통과했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100개 남았지? 100개 남았는데 그 근처에 한 98개? 97개? 그 근처에 있는 거야. 세 발이 없어졌지? 찾아야지. 그 3개를 찾으니까 3개가 이런 데 있는 거야. 뭐지? 얘는? 그래서 뭘 찾았느냐? 사실 헬륨 원자핵이 굉장히 무거운 거야. 굉장히 무거운 건데 얘가 여기에 갔다가 부딪혀서 튕겨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러더퍼드가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고 원자에 보면 플러스가 되게 작은데 억수로 무거운 거야. 딱 맞으면 튕겨나온다. 이렇게. 정말 작았기 때문에 여기 튕겨나올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었던 거야. 그 옆에는 다 텅텅 비었다. 통과. 혹시 옛날에 들어봤어? 축구장만 하다. 원자가 축구장만 하다. 근데 원자핵 요거는 개미만 하다. 그 넓은 축구장이야. 개미 한 마리만 하는 게 원자핵. 그 10,000발을 딱 쐈을 때 여기 다 통과. 개미에 딱 맞은 3마리만 튕겨나왔다. 살짝이 요 근처에 가면 옆으로 쓱 밀려난다. 이랬나? 그래서 러더퍼드 할아버지가 내가 찾았대. 플러스인데 되게 무거운데 되게 작대. 이걸 찾은 거지. 근데 할배가 전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전자가 어디 돌고 있는지 못 찾고 또 죽었어. 그랬나? 그래서 이 전자가 어디 돌고 있는지 찾아낸 사람이 보어인 거야. 보어. 됐나? 보어는 어떻게 했냐면, 자, 요즘 애들 다 LED 쓰는데 옛날에 형광등 썼지? 형광등. 형광등처럼 여기에다가 뭘 넣어두냐면 수소 기체를 넣어놨어. 수소 기체. 넣어놓고 전류 흘렸거든? 빛 날까 안 날까? 빛 났겠지. 형광등처럼이었으니까. 빛이 났을 건데, 정말 이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때 여러 번 울었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속상해서. 빛이 났는데, 이 빛이 빛이 났구나 하면 되잖아. 할배가 뭐였냐면, 혹시 너희들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프리즘. 땡큐다. 그래서 프리즘을 들고 갔더니, 대박. 빛이 쫙 나왔지? 프리즘 통과했지? 어떻게 됐냐면, 나타나는 선이, 빨, 초, 파, 보라. 이렇게 선이 나타난 거야. 빨, 초, 파, 보라. 여기 선이 딱 4개가 나타났어. 그래서 여기다 전압도 좀 세게, 전기를 세게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기체 양도 좀 많이 하거나 해도 맨날 이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야. 맨날 이 위치에 그대로. 추울까봐 약하게 했더니 세게 줄게. 됐나? 어떻게 해도 요 선이 그대로였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했지. 전압이 세지면 에너지가 커지잖아. 또 빨간색의 에너지가 크나 파란색이나 보라색의 에너지가 크나. 자외선, 적외선. 아니, 이거는 안 적혀있어. 자외선의 에너지가 크나 적외선의 에너지가 크나.
적외선은 쌤한테도 나오는 거, 얘한테도 나오는 거, 온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적외선. 자외선은 해로우니까 차단 크림 바르는 거. 자외선이 센 거지. 자외선이 센 거지. 할배는 뭐 생각했냐면 전압 높여주면 에너지 센 거지. 에너지 세니까 얘들이 빨간색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좀 세게 바뀔 거로 예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에너지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고 이 선이 좀 붉어지거나 밝아지거나 요 정도만 되더란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소는 맨날 그대로 넣어놨는 거야. 그럼 이 선이 누구 때문에 생겼다? 수소 때문에 생긴 선이다. 무슨 그게 왜요? 자, 이제 설명할게. 핵이 있었었고 핵 옆에 누가 돌고 있을 거다? 전자가 돌고 있을 거다. 이 실험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 저거 밝혀지기 전에 얘기인 거야. 전자가 만약에 여기가 핵이다. 높은 데가 위치 에너지 큰 거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높은 곳 위치 에너지 큰 거. 낮은 거 위치 에너지 작은 거. 그러면 높은 곳에 갖다 놨던 거 툭 떨어지면 속력이 빨라지지? 빨라지는 것처럼 이때 빛이 나올 건데. 그러면 여기에 거 쌤 지금 빨강색, 흰색, 또 빨간색이었네. 파란색. 여기서 떨어질 때 어느가 제일 센 에너지 낼까? 떨어지면. 얘가 센 에너지 내겠지. 맞지?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별로 안 빨라질 거잖아. 작은 에너지 내겠지. 말 되나? 됐습니까? 높은 곳에 있던 거 떨어지면 엄청나게 에너지 방출하고 떨어질 거고, 낮은 곳에 있던 거 에너지 조금만 감소하고 방출하면서 낼 거고. 됐지?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원자의 구조를 이야기할 건데, 원자의 구조, 원자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리고 전자도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돌고 있느냐? 처음에는 러더퍼드는 아무 때나 돌 거라 생각했는데 보어 할아버지가 저 실험을 통해서 아니야. 전자가 아무 때나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전자는 정해진 위치가 있다. 정해진 위치가 있는데 쌤 얘기 잘 들어야 돼. 저 그림을 안 지운 이유가 자, 빌딩이 있어. 높은 데서 물체를 떨어뜨릴 건데 자, 쌤이 요게 1층, 2층, 위에가 3층, 4층. 빌딩을 희한하게 지었다. 빌딩인데, 이거 1m가 아니라, 빌딩의 1층 높이가 20m. 1층 높이가 20m. 그 다음에 2층 높이는 3m. 3층 높이는 50cm. 이런 식인 거야. 빌딩이 좀 이상하게 지어졌지? 맞지? 그럼 얘는 여기서 있던 알맹이 떨어지면 첫 번째 거보다 그 다음 게 센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큰 에너지가. 그 다음에 여기는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근데 이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 적게나? 에너지는 커지는데 에너지 차이는 줄어드는 거야. 빨리 이해되겠나? 에너지 자체는 커져. 근데 아까 거에 비해서 에너지 차이는 줄어든다는 거지. 이게 그건 거야. 빨강색보다 보라색 쪽이 에너지는 커져. 근데 에너지 차이는 여기보다 위로 가면 줄어든다는 거지. 보어 할아버지가 이 그림을 보고 아, 핵의 옆에 전자가 돌고 있다면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해됐나? 근데 더 대박인 게 뭐냐면 보어 할아버지가 수소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 수소만 돼. 수소만 돼. 너가 아는 원소 몇 개? 뭐 118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소 빼놓고 아무도 안 돼. 수소 빼놓고 아무도 안 되고 다른 애들 이거로 안 돼. 이렇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요거를 토대로 해서 다른 애들 어떻게 얘기하냐? 핵 근처에 전자가 있을 거다. 그쯤 어디 있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결론을 알려주자면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원자 모형 변천사가 있다. 변천사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누가 있었다고? 볼턴은 공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톰슨 할아버지가
톰슨 할아버지가 뭐라고?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 마이너스 극에서 누가 튀어나오더라. 누구 찾았다? 전자를 찾았다. 전자를 찾았다. 전자 찾았는데 전자는 무슨 극으로 간다? 플러스 극으로 갈 것 같다. 됐지?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간 전자를 찾으니까 아이고야 어떡하지? 공 자체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알맹이는 그만큼 있다. 그래야 점기적으로 중성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알려진 게 러더퍼드. 러더퍼드. 플러스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찾아볼게 해서 찾았는데 원자 내부에 정말 작은데 진짜 무겁더라. 뭘 찾았다? 원자핵.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찾으면서 전자는 어디 있는지 내가 하늘에서 불러서 못 찾고 간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찾아지는 게 보어가 그거 수소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옆에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러더퍼드는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어디 도는지 몰라. 임의의 궤도에 그때까지만 해도 뭐 행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 도는 것 때문에 여기 도는 전자도 있고 저기 도는 전자도 있고 이렇게 전자가 마음대로 돌겠지. 이렇게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랬다가 보어는 그거 아니고 특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최종적으로 너희는 수소 말고 현대의 여러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자, 구름, 모형 이렇게 하는데 전자가 어디 있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근데 그 근처에 어디 전자 있을걸? 전자 여기 어디 있다. 자 이렇게 물을게. 가령이 엄마가 지금 가령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모르게? 알겠나? 에이, 모를걸? 모를걸? 그건 알지. 과학학원에 있는지는 알지. 과학학원에 있는지는 아는데 어느 강의실에서 앞에 앉았는지 뒤에 앉았는지 옆에 앉았는지 아나 모르나.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요쯤 어디에 가령이가 과학학원에 있으니까 그 건물 어디쯤 있을 건데는 알아도 정확히 요 자리에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 의미로 전자가 구름처럼 어디에 있을 건데 대략 알겠다. 이렇게 한다고. 이랬습니까? yes.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얘기를 전체를 했는 이유가 딱 하나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이 얘기가 아니야. 실컷 얘기해놓고 이 얘기가 아니니까 좀 섭섭하다, 그지? 자, 요거 스펙트럼 하는 거 딱 보이지? 스펙트럼이란 거 볼 거다. 자, 책 잠깐만 피바레 책에 확인해보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책에.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자, 첫 번째 페이지. 59쪽. 원자 구성 입장이제. 자, 빈칸 채울 거다. 펜 들고. 첫 번째 원자 모형의 발전. 원자 모형은 원자 존재. 처음에 알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변천할 거다. 톰슨 얘기부터 나온 것 같다. 누구의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이다. 톰슨 원자 모형. 그때 마이너스 알맹이 전자 보이지? 그치? 플러스 전하의 바다라고 돼 있나? 요거 밑줄. 그림에 플러스 전하의 바다. 그래서 이번에 플러스 전하를 띤 바다에 누가? 전자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 같다. 이랬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러더퍼드가. 러더퍼드 원자 모형. 전자가 누구 중심으로? 원자핵을 중심으로. 어떤 궤도에서 돌까? 특정한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보어 모형이다. 보어. 원자핵이 있지? 옆에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yes. 자, 큰 2번. 원자의 구성입자 발견. 원자는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졌다? 전자와 원자핵 또는 원자핵과 전자. 전자와 원자핵. 빈칸에 고개 맞겠다. 좁아서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전자 발견, 전자의 발견 네모 박스. 누가 이야기했다고? 톰슨의 네모. 톰슨, 음극선을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진 걸 볼 거다. 자, 잠깐만 쌤 얘기를 할게.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보니까 음극선 실험을 여러 가지 했는데 마이너스 극이 있고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 뭔가가 발견이 된 거야. 얘가 어떤지 궁금해서 여기로 작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서 또 준 거지. 이랬나? 그러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가면서 약간 휘들한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얘가 무슨 장? 전기장. 요거 때문에 휘어지더라. 또는 NS 이런 거 하니까 그거는 자기장인데 자기장을 해도 휘어지더라. 요런 얘기를 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자. 혹시 전기장을 걸은 경우 하기 전에 자, 관로 1번 전자 발견에 톰슨 음극선이 전기장,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지는 것으로 음극선이 무슨 전하를 띈다? 12번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름 뭐라고? 입자의 흐름이다. 마이너스를 띤 입자의 흐름이다. 알아냈다. 이 입자를 뭐라 할까? 전자라고 할 거다. 이 입자를 전자라고 한다. 자, 전자의 전하량. 자, 요거는 그래서 살짝이 하나 넘어간다. 자, 바로 전자의 일렉트론이라고 한데 얘 하나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적어줘야 돼. 그때 전하량의 단위는 쿨롬. 전하량의 단위는 쿨롬.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이다. 이걸 딱 적으면서 되게 작네. 암기할 필요는 없대. 암기할 필요는 없다. 전자전화는 굉장히 작구나. 패스. 이렇게. 됐습니까? 내려갑니다. 자, 그 밑에 그림에 음극선에 전기장을 걸어줬지.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줬다. 그럼 17번인데 볼 거다. 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음극선은 무슨 영향을 받는다? 전기력. 오른쪽에 N극, S극, 자기장 있었지? 자기력. 17번, 18번 전기력과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휘어졌고 휘어졌는 거 보니까 얘가 무슨 전화 띈다? 플러스 쪽으로 갔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다. 그래서 19번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 말 됐습니까? 진우가 17번은 뭐 어떻게 해야 돼? 18번은 자기력, 19번은 마이너스. 자, 그 밑에 원자핵 발견. 원자핵 발견 누가 있지? 원자핵 발견 러더퍼드. 빨리 한번 적어주고. 원자핵 발견 러더퍼드. 동그라미. 여기 원자핵 발견 러더퍼드. 됐습니까? 러더퍼드가 이 실험, 너희들 아까 알파 비밀 요원 있었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실험의 제목이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 빈칸이다. 러더퍼드가 있는 실험 이름이 축구 경기장 같은데 알파 입자 던진 것. 요 20번. 뭐라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됐나? 적었습니까? 주안 됐나? 그거 해석을 해서 원자 중심에 누가 있다? 원자핵이 존재하고 원자핵은 원자핵을 제외하면 거의 꽉 차 있나 비어 있나?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23번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기본 전하량의 양의 정수배 밑줄 쫙.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 기본 전하량의 양의 정수배. 자, 잠깐만. 쌤 궁금하다. 이게 누구지? Li. 원소. 리튬. 리튬 몇 번이지? 리튬 몇 번이지? 수소, 헬륨, 리베. 이렇게 그러니까 3번이지. 3번이니까 얘는 돌고 있는 전자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그런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될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맹이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근데 요거 하나가 띈 거 기본 전하라고 할 거거든. 그럼 기본 전하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돼. 양의 정수배.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말이 있구나 들어본대. 됐습니까? 내려가서
그럼 알파 입자 산란시름 아까 쌤 얘기했던 그 얘기다. 대부분 뒤로 갔다. 몇 개는 옆에 살짝이 밀려났다. 극히 몇 개는 튕겼다. 말 됐습니까? 뒷페이지. 페이지. 그럼 이제 이 스펙트럼 아까 여기 있었던 거 얘기할 거란 거지. 스펙트럼. 스펙트럼 뭐냐면 스펙트럼 뭐게? 이거 스펙트럼. 빛을 나눈 거야. 빛을 퍼지게 한 거지. 빛을 퍼지게 했을 때 파장에 따라 나눠졌대. 그 빈칸 스펙트럼. 빛이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서 나타난다. 색의 띠다. 됐습니까?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2번의 색의 띠다. 그랬을 때 나온 빛을 분광기. 자, 선생님이 지금 아주 작은 진짜 간이 분광기밖에 없어서 이게 분광기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봐래. 여기에 보면 안에 뭐 째매한 게 뭐 붙어 있어. 플라스틱 비슷하게. 이게 빛을 흩어지게 하는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선생님이 요 구멍으로 눈을 이렇게 딱 보면 빛 있는 데가 빨주노초 반환보로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되게 정밀한 거는 선생님 옛날에 있었던 건 숫자가 쫙 되어서 파장이 쫙 드러나도록 안쪽에 있었는데 이건 그건 아니고 빛이 나눠진다 정도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광기, 프리즘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 됐나? 자, 근데 스펙트럼이 이게 통합과학에도 나오는데 별표. 스펙트럼은 색의 띠지. 뭐에 따라 나타난다고? 파장 따라 다를 건데 쌤이 봤을 때 좀 전에 이런 얘기 있는 건데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맞나? 자,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자, 책 순서가 이렇게 안 돼 있구나. 잠깐만, 쌤 책 순서대로. 혹시나 쌤이 백열등, 전등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연속 스펙트럼일 거거든. 제일 왼쪽에 거. 햇빛이나 백열등 동그라미. 백열등. 그러니까 빛내는 요즘은 없는데 백열등을 보면 무슨 스펙트럼이다?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반환보 쫙 될 거라고 그림에 봤을 때. 됐습니까? 그때 4번이 백색광 빨주노초 반환보 다 있는 거 이 백색광이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낼 거다. 빨주노초 반환보 다 나타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백열등하고 달리 여기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인데 이런 차이점이 뭐야? 그림에서 여기서 자 방출 스펙트럼 봐봐. 그거는 까만 데다가 선이 몇 개 있지. 밝은 선 몇 개 있지. 이게 빛나는 거. 빛이 이렇게 난대. 됐습니까? 흡수선은 여기만 까만 선이 있다 이가. 까만 선이. 맞지? 검은 선이 있는 거야. 검은 선. 요거만 흡수. 말 되겠나? 됐어. 자, 그럼 왜 방출이었을까? 왜 방출이었냐면 고온의 기체는 몇 개의 선을 나타낼 거다. 그런데 저온의 기체는 별 옆에 있으면서 얘가 뺏어가는 바람에 까만 선이 나타날 거다. 말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거기 5번에 뭐 돼야 돼? 방출. 6번은 고온, 7번이 기체. 얘가 밝은 선 나타낸다. 됐어. 그럼 아까 보호가 실험했는 게 이게 방출선이래. 그러면 8번은 뭐 돼야 돼? 흡수. 9번은 저온, 기체. 됐습니까? S. 이게 통합과학에도 나올 건데, 자, 그 다음. 빨주노초 반환보. 자, 혹시 눈에 보여, 안 보여? 빨주노초 반환보는. 보이지? 눈에 보인다. 무슨 선? 가시광선. 가시광선 중에서 빨강색이 있었지? 빨강색 바깥쪽에 건 우리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지. 붉을적, 바깥외, 무슨 선? 적외선. 됐습니까? 보라색, 바깥쪽. 거기 무슨 선? 자외선. 그러니까 보라색 쪽에 에너지가 세, 빨강색 쪽에 에너지가 세?
보라색의 에너지가 세지. 보라색은 에너지가 셉니다. 빨간색 쪽은 에너지가 작아요. 됐지? 근데 요거를 뒤에 가면 또 할 거니까 F. 파장. 람다는 원래 파장 들립자 반대로 적을 건데, 자, 이렇게. 그럼 차이가 뭡니까? 에너지가 큰 게, E가 에너지가 큰 게, F가 진동수.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하게 될 거라. 진동수. 빈도가 크다. 그 다음에 파장이 길다, 짧다? 이대로면. 길다. 자, 빨간색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갑니다. 빨간색은. 파란색은 어떻게 될 거냐면, 파란색은 이렇게 간다? 아마 밑에 설명 필기가 필요할걸? 추가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다. 빨간색은 이렇게, 파란색은 이렇게. 뭐가 다르지? 이게 이만큼이 뭐? 파장. 이게 다음 시간에 하는데, 요 위에 쏟았는 데가 마루대. 마루에서 마루까지. 하의 길이. 파장. 밑에 파란색은 그러면 파장이 길다, 짧다? 짧지. 말 되겠나? 그래서 파장이 긴 게 빨간색. 파장이 짧은 게 파란색. 어느 게 많이 흔들렸어? 파란색이 많이 흔들렸지. 얘가 바바바바박 흔들렸잖아. 진동수가 큰 거지. 얘가 진동수가 작은 거고. 응? 됐나? 예스. 집중해서 열심히 봐야 되는 거 맞다, 그지? 자, 그럼 잠깐만. 거기 빈칸 같이 해보자. 3번에 완전 생소한 얘기가 있다. 빛의 입자 네모 박스. 빛의 입자. 빛을 갖다 우리 영어로 라이트라고 하고 한자로 광이라고 하지. 그치? 빛의 입자.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빛의 입자. 광자. 얘 에너지는 스몰 f가 뭐라고? 진동수. 그래서 12번에 진동수에 비례하고 어디 반비례한다? 파장. 람다에 반비례. 이렇게 람다 뭘 한다고? 이렇게 쓰거든.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들립자처럼 써라. 됐지? 요거 이름이 뭐라고? 파장. 람다. 여기에 반비례한다. 자, 쌤 어떻게 외웠냐? 알파벳 EF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작을 때 작고 클 때 크고. 파장은 반대.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빨간색 쪽에 적자. 에너지는 작고, 진동수도 작고, 작게 적었지? 파장은 길고. 이렇게 적어봤나? 파란색 쪽이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도 크고, 파장은 짧고. 됐지? 근데 왜 이렇게 적었느냐? 옆에 빈여백이 막 있지, 그지? 빈여백이 막 있는데, 자, 이렇게 하자. 비집자를 뭐라 한다고? 비집자를 광자. 이 광자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는 HF는, 광자의 에너지는 HF. 그럼 잠깐만, 이거 끄집어 당긴다. 혹시 F가 뭐라고? F가? 진동수. 빈도. 진동수. 맞지? 자, 밑에 직접 적어줘. 빛의 속력. C. 속력은 뭐 분해 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적어줍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근데 만약 빛이 파동이면, 시간 대신에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 한 파장을 가는 시간 주기가 될 거다. 한 파장. 이렇게 가는 시간 주기. 거리는 뭐라고? 파장.
혹시 빛의 속력은 C라 할 거대, 광속. 주기는 뭐라 적어? 영어로. 시간이니까. 타임, T. 그렇지. 파장은? 람다. 이렇게 적을 거대. 자, 다시 하나 밑에 더 적을 거 있다. 혹시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관계 맞나? 주기, 진동수, 역수관계. 자, 설명할게. 주기라고 하는 것은 1회 왕복 시간이다. 1회 왕복 시간. 진동수는 진동하는 횟수 몇 초 동안? 1초 동안. 1초 동안 진동 횟수. 그럼 얘는 1회 하는데 시간. 얘는 1초 동안 몇 번, 몇 회 이거지. 비례가 반비례가? 역수 맞나? 얘는 시간으로. 얘는 시간 일정할 때 횟수로 이렇게 하니까 역수 관계. 그럼 주기 T, 진동수 F. T와 F는 곱하면 1. 됐습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 주기분의 1 대신에, 주기분의 1 대신에 진동수 쓰면 되는 거야. F 람다. F 람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외운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려니 얘를 외워라. 얘를 외워라. 이는 HF다. 혹시 요거 같이 쓰면 F 대신에 F는 뭐라고? 요거 쌤 동그라미 있는 거 F는 요거로 정리하면 G는 F 람다. F는 람다분의 C. 그래서 람다분의 HC. 람다분의 HC. 자, 쌤이 다 이거 뭐 설명하기 위한 거냐? 얘 설명하기 위한 거다. EF 같이 파장은 역수. 됐나? 얘 외우고 나면 되게 쉬워질 거다.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는 알더라도 문제 적용 이게 빠르다고. 됐지? 그래서 E는 F하고 비례, 파장하고 반비례. 그럼 H가 뭐예요? H가 플랑크 상수. 옆에 봐봐. 옆에 봤을 때 그러면 H가 뭐라고? 적어줘. H가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굉장히 작은 값으로 있다. F가 뭐라고? F가 진동수. F는 진동수. 람다는 뭐라고? 파장. C는 뭐라고? 광속. 빛의 속력. 광속.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체 등등등을 살펴볼 수가 있다. 됐지? 자, 그 뒷페이지 넘겨봐라. 그 뒷페이지. 보호의 원자 보용과 에너지 준이 돼 있단 말이야. 어렵나? 맞지? 안 보이니까 좀 어렵지, 그지? 자, 일단은 너희가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다. 도구 중에 하나. 이것은 한 칠판 적었지만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요거다. 에너지가 작다. 진동수 작고 파장 길다. 아까 빨간색 선 있었지?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된다. 그거 기억해야 한다고 선생님 이만큼 시간 투자한 거다. 이해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갔을 때 일단 보호 원자 보용으로 이야기할게. 일단 첫 번째 러더퍼드 원자 보용 문제점이 있었다. 아까 러더퍼드하고 보호하고 쌤 지워버렸는데 차이점이 임의의 궤도의 전자가 돈다. 특정 궤도의 전자가 돈다. 요 차이가 있는 거다. 됐나? 그래서 러더퍼드 자 일단 첫째 줄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무슨 궤도? 임의의 궤도에 돌고 있다. 러더퍼드 모형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대. 좀 어려울 거라 그냥 말만 해줄게. 원자의 안정성.
동그라미 1번 원자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어디 문제가 있다고? 원자의 안정성. 플러스 알맹이가 있는데 이 밖에 마이너스 돌면은 계속 끌려 들어가서 광 갖다 받겠지.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그치? 2번에 불연속적인 기체의 선 스펙트럼. 불연속적 기체의 선 스펙트럼. 무슨 얘기냐? 아까 쌤 쭉 봤을 때 쌤 아까 이래 실수했다. 원래 위쪽이 뾰족 한쪽이 빨간색인데 초, 파, 보라. 초, 파, 보라. 이런 식으로 프리즘에 이렇게 하면 빛이 뾰족 한쪽이 빨간색 뜬다고. 이해됐나? 아까 쌤 그거를 그냥 설명만 해야지 하다가 놓쳐버렸다. 가장 긴 거. 됐습니까? 그래서 불연속. 자, 연속이가 아니가. 연속 아니지? 불연속된 걸 러더퍼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내려갑니다. 큰 2번. 보어의 원자 모형. 자, 보어는 뭐라고 했냐? 원자가 전자고 원자익으로 돼 있지? 전자가 원자익을 중심으로 어느 궤도에서만? 특정한 궤도에서 무슨 운동한다? 원운동한다. 체크했나? 어디에? 5번에 뭐 들어가야 돼? 5번에 특정한, 6번에 원운동. 그때 안정한 상태. 안정한 상태면 핵옆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었을 때 굉장히 안정하다.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할 때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게 안정한 상태다. 궤도에서만 돈다. 빛 방출하지 않는다. 근데 전자의 궤도는 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쌤 아까 n = 1, 2, 3, 4 이렇게 적었지. 그치? 핵에서부터 넘버 1, 2, 3처럼 이렇게 가까운 데 거부터 n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적어줬다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이 n을 뭐라고 하냐? 처음 들어봤대. 처음 들어봤다. 지금 양자수란다. 뭘 한다고? 뭘 한다고? 양자수. 이거 뭘 한다고? 아니, 한 번이라도 읊혀야 집에 가면 기억나. 무슨 수를 한다고? 양자수. 다시 무슨 수? 양자수. 특정 값이다. 양자수다. 이해됐나? 양자수라고 한다. 그때 에너지의 자, 10번에 땡땡땡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 그게 양자화다. 얘가 전자가 여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뭐라 한다고? 양자화돼 있다. 양자화. 그렇게 되어 있다. 별화자. 그래서 양자수. 전자가 여기 있는데 이 층수 이름은 양자수. 그럼 여기에 특정한 데만 있고 이런 데 있을 수 없다. 무슨 화? 양자화. 됐습니까? 그래서 10번이 양자화. 11번이 뭐라고? 특정한 궤도에서 무슨 운동? 원운동을 하며 양자수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갖는다. 됐습니까? 13번은 뭐라고 주하나? 그거 봐. 아까 안 적었잖아. 13번에 어떤 에너지를 가져야 돼? 특정한 에너지만 가져야 돼. 됐습니까? 그 특정한 에너지 밑줄 쫙. 걔가 14번에 이렇게 한다.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 됐습니까? 에너지 준위.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 에너지 값 동그라미. 그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에너지 준위. 이거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연속이가 불연속이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나? 안 되지. 특정 위치만 있지. 그럼 연속, 불연속. 불연속.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뒤에 양자수에 따라 어떤 값, 연속된 값, 불연속된 값.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며 n이 클수록 아까 쌤 위치 에너지처럼 얘기했지. 층수 높으면 에너지 크다 작다? 크다. 됐습니까? 에너지 n이 클수록 에너지 준위도 크다. 그러니까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에너지 준위 이렇게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 밑에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전자가 우리가 지금 수소밖에 얘기 못한다 그랬지? 수소 전자 하나. 1번 껍데기 있으면 바닥 상태. 1번보다 그 위로 가서 불안정한 상태면 들뜬 상태. 이게 공식 명칭이다. 전자가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전자가 제일 아래쪽에 있다. 바닥 상태. 전자가 위쪽에 1번 말고 다른 데 있다. 무슨 상태? 들뜬 상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쌤 그냥 같이 보는 거거든. 되겠나? 자, 근데 쌤님이 그림 그린 것처럼 밑에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제. 맞지?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제는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 맞나? 불연속적. 아래쪽의 간격이 넓어? 위쪽의 간격이 넓어? 아래쪽의 간격이 넓지? 가령아 뭐 궁금해? 그러면 진짜? 그럼 에너지 준위 이 간격이 넓었다가 위로 가면 좁아졌지? 맞지? 좁아졌지? 그래서 이런 19번 앞뒤 문장 읽어보면 에너지 준위 간격은 양자수 n이 커질수록 커지나 작아지나? 간격은 좁아지지? 그치? 간격 동그라미 좁아진다. 치영이만 공부하노. 맞지? 좁아진다. 자, 20번, 21번 여기 한번 보자. 21번 보이나? n = 1에다 동그라미. n = 1이면 가장 아래쪽이 돼. 무슨 상태? 바닥 상태. 에너지가 제일 작지? 어떠한 상태? 안정, 불안정.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에 있다. 가장 에너지가 작다. 안정한 상태다. 그 위로 갔다 에너지가 크다. 불안정하다. 들뜬 상태이다. 되겠나? 그러면 20번 뭐지? 불안정. 됐겠나? 예스. 그러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자, 그럼 봐봐. 핵이 있었었고 핵 옆에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쌤이 그 궤도 중에서 쌤 약간만 그린 거지. 일부만. 그러면 여기가 아래쪽이고 여기가 위쪽이지. 쌤 질문. 에너지 얻어야 돼? 잃어야 돼? 이거는 얻어야지. 왜냐? 에너지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지? 커지려면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 됐지? 그러면 바닥으로 오려면 뭐 해야 돼? 방출. 필요 없으니까. 이랬습니까? 에너지가 아래쪽에 있다, 바닥이다. 에너지가 위쪽이다, 들뜬 상태이다. 에너지가 낮다, 높아지려니까 흡수해야 되고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방출해도 될 것 같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이사단인 걸 전자전이라고 할 거다. 전자전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자의 22번 뭐라고? 전이. 전자가 한 에너지 준위에서 끊고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 동그라미. 에너지 준위, 이 말을 기억해야 된다.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 그때 전자 이동. 바로 1번에 전자는 에너지를 뭐 하거나 뭐 한다?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러면서 그 사이를 이동할 수가 있다. 23번의 정답 뭐라고? 23, 4. 흡수 또는 방출. 순서 상관없지, 그지? 예스. 자, 그럼 그 밑에 25번은, 26번은 뭐가 돼야 될까? 25번은 바깥쪽으로 가는 거지? 흡수, 그렇지? 26번은 밖에서 안으로 오는 거지? 뭐지? 방출, 그렇지? 자, 쌤 27번이 되게 궁금한데 전자전이 광자의 에너지 왔다 갔다 하면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도대체 얼마나 할까? 얼마나 할까? 두 궤도의
27번 차이만큼. 5글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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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적혀 있네. 뭐라고? 에너지 준위. 그렇지.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된다. 말 되겠나? 너무 생소하지, 그치? 에너지 준위. 지금 오늘 한 20번 떠들었는데 에너지 준위. 그치? 각각에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자, 그 밑에 우리 이거 본 것 같다, 아까. 쌤 아까 한 칠판 적었던 거. E. 광자의 에너지는 E는 뭐라고? HF는 람다분의 HC. 오케이. E는 HF는 람다분의 HC. 맞습니까? 근데 그 옆에 뭐가 비었지? 맞지? 그러면 그거 적어. 자, 요 상자 위에 M에서 N. EM 마이너스 EN 절대값. 즉, 뜻이 뭐냐? 여기가 M, N 이런 식으로 됐다고. 전자 껍질에. 그럼 이렇게 되면 흡수거나 아니면 이게 N, M 되면 방출이 일어나 되지? 그때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 M 껍질의 거, N 껍질의 거,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 말 됐나? S. 잠깐만, 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수소 원자에 스펙트럼이 있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수소라는 거 누가? 보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소 기체를 넣었다. 전기 통하면서 빛 나오게 했다. 그걸 방전관이라 합니다. 방전관 안에 수소 기체를 넣어놓고 빛 나오는 걸 살펴봤다. 그치? 빛 나오는 걸 살펴봤는데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 이 안에 빛 나오게 해서 쫙 스펙트럼을 살펴봤는데 그때 보니까 RGB 바이올렛, 빨, 초, 파, 보라 이런 식으로 선이 특정한 궤도에서 나타났다. 이거 보면서 핵옆에 일정한 전자 껍질이 존재할 거고 이 껍질마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또는 내려오면서 방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된 거야. 연구가. 그때 뭐가? 우리가 N은 1, 양자수 1일 때 N은 2, 양자수 2일 때 N은 3, 양자수 3일 때 등등등등 있단 말이지. 그치? 제일 아래쪽 껍질이 1번. 1번, 2번 사이의 간격은 좀 넓어요. 2번, 3번 간격 좁아지고 4번, 5번 간격이 점점 좁아져서 아주 많이 여기 여러 개가 있고 n이 꼴 무한대가 되어도 사실 옥상에서 2층까지 2층에서 1층까지 얘가 더 큰 거라. 이랬나?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각각 어디라도 전자를 뒀다가 이 전자가 떨어지는 거라. 떨어질 때, 자, 이거 잘 봐래. 전자 껍질 2번보다 큰 데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 3번보다 큰 데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4번보다 큰 데에서 3번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거라. 그치? 즉,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얘들 다 공통점은 뭐냐? 1번으로 떨어져. 얘들은 자외선이 방출된 거지. 되게 센 에너지. 센 에너지. 그리고 2번으로 떨어질 때 자외선보다 좀 약한 가시광선이 방출. 3번으로 떨어질 때 여기서는 정말 약한 에너지, 적외선 에너지가 방출. 이걸 연구했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라, 발, 파, 라이먼,
발머, 파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지, 그치? 동공이 커진다. 수정체가 얇아진다. 뭐 이런 거 할 때 서술어 거기에 맞는 게 있는 것처럼 얘는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그래서 앞 글자만 외워. 라발파, 라발파. 그래서 여러 번 하면서 라발파 하면서 1, 2, 3. 1번으로, 2번으로, 3번으로. 그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은 어느 정도 외워진 것 같다, 그치? 맞지?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 지금 굉장히 긴데요. 파장, 일반적으로 파장에 따라서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나타내기 때문에 파장이 상당히 긴 쪽, 그럼 이게 파장이 가장 길면 적외선 영역이야. 파장이 좀 짧은 쪽, 가시광선, 파장이 굉장히 짧은 자외선. 아까 선생님이 가시광선의 R, G, B, 바이올렛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얘는 보이는 거 아니거든. 보이는 거 아니지만 얘들이 이쪽으로 가면 점점 좁아진다는 거야. 좁아진다는 거야. 적외선 영역 쪽으로 오면 이게 점점점 간격이 넓어. 말 되겠나?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간격이 좁아지고 간격이 좁아지고 간격이 좁아지고 자외선도 이렇게 가면서도 각각 영역의 간격도 좁아지고 요걸 기억해야 하는데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나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가시광선 여기 빨간색 있지? 레드. 얘는 에너지가 센 거야 약한 거야? 가시광선 중에서는 제일 약한 거지. 맞지? 가장 약한데 자외선, 가시광선 중에서 가시광선 중에선 제일 약한 거니까 N은 2로 전자가 전이해야 돼. 가장 가까운 데면 N 3에서 2로 돼야지 가장 작은 에너지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은 3층, 2층, 32라고 적어. 3에서 2. 그러면 그 다음 거 4에서 2. 그 다음 거 5에서 2. 6에서 2. 에너지는 커지겠지. 파장은 짧아질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자외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는 양자수. 어디서 어디로 전이? 일단 자외선은 1번으로 전이 돼야 되지. 가장 가까우려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2번에서 1번. 그래서 N 이꼴 2에서 1, 21. 이게 에너지가 제일 작다. 파장이 가장 긴 경우다. 말 되겠나? 오케이. 요걸 시험 문제 물을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yes. 그래서 보어의 스펙트럼의 마지막 최종 정착지는 여기인 거야.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이 있고 각 영역별로 파장이 제일 긴 건 누구? 제일 짧은 건 누구? 이렇게. 그래서 머릿속에 파장이 길다, 에너지가 정말 작구나. 간격이 좁은 경우.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일단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싹 끝 한 다음에 선생님이 뒤로 넘어가서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혹시나 반도체, 고체의 에너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 고체의 에너지. 자, 봅시다. 고체의 에너지는 에너지 D라고 됩니다. 고체 에너지 D. 차이점을 설명할게. 좀 전에 선생님 수소 얘기했지. 수소는 기체였어. 기체는 원자 하나하나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런데 이 원자마다 전자가 있지. 이 전자가 다른 전자 영역에 영향을 받나 안 받나? 안 받아. 그런데 고체는 기체하고 달리 원자들이 따다다다다다 붙었으니까 원자들마다 전자가 있었겠지. 내 전자, 네 전자 다 각각 똑같은 에너지 준위 가지려고 해.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자라면 에너지 준위가 모두 일치를 할 건데 이렇게 원자를 따다다다다 붙으니까 나도 이 자리 다 있으려고 하니까
근데 전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 왜? 마이너스 전자끼리 성력,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절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파울리, 할아버지가 파울리 베타 밀어낸다. 베타적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 절대로 전자된 청력이 작용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핵이 가까이 있으면 핵 가까이 있으면 핵마다 가진 전자도 있을 거든. 야, 그 대신 어쩔 수 없다. 전자 여기 하나 있으면 그거보다 약간 위에, 약간 밑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나누어 가지게 될 거다. 이해됐나? 원자핵이 4개 있으면 원자핵마다 전자가 똑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나누어 가져서 남들이 봤을 때 D처럼 보이겠다. 차곡차곡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해됐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아까 얘는 에너지 준이라고 이야기했지. 얘들은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어야 돼.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넓적한 띠처럼 보인다. 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는 그럼 띠에는 전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허용된 띠와 띠 틈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허용된 띠 틈. 지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리 봐. 기체일 때도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있고 있을 수 없는 데가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고체로 돼도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전자가 있을 수 없는 데가 있는 거라. 그나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전자가 있을 수 없는 데가 있는 거라. 말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위로 가면 선생님이 넓게 그렸는지는 나중에 학년 좀 더 지나서 배우다 보면 위에가 조금 더 넓은지를 알 거다. 이랬죠. 일단 여기에 짜글 나눠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됐지? 그러면 요 녀석들이 허용된 띠다.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요 말이. 허용된 띠다. 됐지? 여긴 있을 수 있어 없어? 안 돼. 있으면 안 돼. 그게 틈이다. 띠 틈이다.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지? 근데 전자는 아니라 밑에서부터 채우거든? 밑에서부터 채워서 여기 전자 다 채워졌대. 여기도 전자 다 채워졌대. 여기는 전자 하나도 없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쫙 채워졌는데 제일 끝에 거 있지?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원자가 띠라고 이야기해요. 원자가에 있는 띠. 원자가 띠. 이랬지? 채워졌다. 채워진 것 중에 제일 위에. 원자가 띠. 됐지? 그리고 이 위에 아직 안 채워졌지? 안 채워졌는데 갈 수는 있어. 이름이 전도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지? 그럼 예를 들어서 식당인데 우리가 갖는 식당이 굉장히 넓었어. 그래서 여기는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오늘은 평일 오후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쪽에 있는 홀은 오픈 안 합니다. 이렇게 걸어둘 수도 있잖아. 못 가게. 그치? 근데 주말엔 열잖아. 주말에 여는 것처럼 여기는 주말엔 열고 평일 저녁에는 안 가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다. 됐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용어를 허용된 띠, 전자 있다. 띠 틈, 전자 있을 수 없다. 됐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위에 거 누구? 원자가 띠. 그 위쪽에 거 뭐? 전도띠. 지금은 전자 있다 없다? 전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있을 수는 있다. 얘가 전도띠. 말 됐습니까? S. 그러면 자, 요렇게 된 게 고체 에너지띠야. 고체 에너지띠. 근데 이 고체를 에너지띠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야. 이 에너지띠에 사실은 요 간격, 이 간격 때문에 도체, 반도체, 절연체. 색 순서는 반도체가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쌤 설명할게. 도체. 일부러 이렇게 했으니까. 도체는 지금 전자가 채워진 건 일반적으로 색깔을 칠해. 됐나?
반도체는 전자가 채워진 건 색깔을 칠해. 전자가 지금 안 채워진 건 색깔을 안 칠해. 전도띠 채워졌고 채워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띠 에너지 준위에서 띠가 나온 거니까 위로 가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지. 맞지? 위로 가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자 봐봐. 얘 봐봐. 흡수할 필요 있어 없어? 있을 수 없는 데가 없지? 띠 틈이 없으니까 굳이 에너지 흡수 안 해도 돼. 그래서 전류가 되게 잘 흐르는 거라. 지금 그게 뭐였죠? 아,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 간격이 있어 없어? 굳이 간격 없지? 요 테이블 한 데다 그 옆으로 가면 돼. 그치? 에너지 흡수 안 해도 돼. 전류 진짜 잘 흘러. 예를 들어서 금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렇게 도체들 전류 잘 흐르는 거 이렇게 생겼대. 됐나? 그러면 얘들은 간격이 굉장히 넓지. 이만큼 에너지 얻어야 올라가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앉아있잖아. 빈자리가 있지? 뭐 나 지금 여기 앉았다가 에어컨 너무 찬 것 같다. 저쪽 자리 옮길래. 옮겨도 되지. 맞지? 근데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나 없나? 학교에서 우리 교실에 빈 좌석 없다 얘가? 못 움직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 꽉 찼어. 꽉 찼어. 움직일 자리가 없어. 근데 이만큼 에너지 얻어서 갈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거 전자 이동 안 해. 전자 이동 안 하면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전류 안 흐르겠지. 전류 안 흐르는 절연체, 뭐 고무, 나무, 유리 이런 거 전류 안 흐르잖아. 이렇게 그린다고 표현을. 이랬습니까? 그러면 우리 휴대전화에 쓰는 반도체 걔들은 약간만 에너지 얻으면 갈 수 있어요. 이런 거야. 얘가 뭐라고? 아, 이 간격이 매우 좁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반도체. 이해됐나? 사실 지금은 이거 다 왜 얘기했냐면 얘 이야기하려고 한 거다. 됐습니까? 이제 반도체 채워진 데 있고 안 채워진 데 있는데 조금만 얻으면 갈 수 있겠다. 됐지? 자, 반도체 이해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지금 누굽니까? 반도체가 도대체 지금 여기서 보면 고무다, 나무다, 유리다 라고 이야기했지. 금이다, 구리다 뭐 이런 걸 말했지. 그럼 반도체는 뭐예요? 반도체는 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도시 실리콘밸리. 그치? 얘가 누구다? 실리콘, 규소. 혹시 이거 누구게? 원소기호, 저마늄. 그렇지. 얘가 우리가 규소라고 이야기하고 저마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저마늄? 할머니는 게르마늄 하실 거다. 그러나 할머니 때는 우리 외래 표기 방법이 게르마늄이었고 이제는 저마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게. 얘들이 14족 원소거든. 14족 원소. 나중에 화학할 때 다시 한번 볼 건데 14족 원소란 것은 원자가 전자가 4개야. 원자 가쪽에 있는 전자가 4개란 거지.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쓰는 규소 하나 둘 셋 넷 원자가 전자가 4개라는 얘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가 4개라는 거야.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가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하다 보면 잠깐만. 얘가 내놓은 이 전자, 얘가 놓은 이 전자. 그래서 모든 원자는 사실은 원자가 전자가 8개가 되고 싶어. 누구처럼? 네온이나 아르곤처럼 되려고. 8개가 되고 싶어. 근데 이걸 예쁘게 좀 쓰면 야, 네가 내놓은 거 내가 내놓은 거 표 안 나게 좀 써봐봐. 이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가 가지런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규소다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지금 쌤 쓴 게 뭐냐? 순수 반도체인 거야.
도체는 아니고 세미컨덕터. 전류가 적당히 흐르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됐나? 근데 야, 전류 잘 흐를까 못 흐를까? 잘 못 흘러요. 전류가 생각보다 잘 못 흘러. 그걸 갖다 전기 전도성이 낮다. 왜? 꽉 다 찼거든. 빈자리 있어 없어? 빈자리 없으니까. 사실 에너지 얻으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꽉 찼으니까 못 가는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 온도나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주니까 전류가 좀 잘 흐르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잘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온도나 압력 좀 주니까 전자가 활발하게 해서 움직였는데 이걸 갖다 우리 다른 걸로 좀 바꿀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순수 반도체 말고 불순물 반도체라 그래. 불순물 반도체라 해. 자, 잘 들어야 돼. 불순물 반도체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파지티브. 무슨 뜻이지? 파지티브. 네거티브. 아, 짜증나. 부정적인. 파지티브, 긍정적인. 자, 어떤 느낌이 드냐? 혹시 너 이거 원소기호 알아? 붕소, 알루미늄, 따라라 갈륨. 안 까먹겠지? 인듐, 안 까먹겠지? 그치, 외울만 하지, 그지? 오케이. 자, 이 원소기호 뭐였지? 질소. 우리 2학년 때 고생했던 기억나나? 이거 외운다고? 혹시 요거? 이것도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지? 그치? 애자하지 마. 영어 시간 아니야. 요거 이름이 비소. 안티모니. 야, 이거는 지우고 나면 생각나겠나? 진짜 야에 비하면 잘 안 나지 않겠나? 맞지? 공부하기 짜증나네. 잘 안 이어지네. 이게 네거티브다. N형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 몇 쪽 원소지? 화학 시간에 리베 붕소 나마알 13족이지. 13족 원소 원자 가에 있는 전자수가 3개짜리. 그치? 그럼 자, 얘를 갖다가 이 자리에 넣는 거야. 얘를 갖다 이 자리. 자, 바래. 그러면 이 자리에 붕소는 전자 몇 개? 하나, 둘, 3개밖에 없었지. 잠깐만. 이 자리 비었어. 이 친구를 결석했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반에 이 친구 결석하면 야, 절친 여기 자리에 옮겨서 앉으면 혼나겠지만 갈 수도 있지. 갈 수는 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순수 반도체보다 불순물 조금 섞으니까 전자 이동이 좀 쉬워져. 전기 전도성 좋아지게. 됐나? 지금 만약에 그러면 여기 안티모니 넣었다. 안티모니.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게?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5개지. 5개니까 여기까지 채우고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됐지. 잠깐만, 야는 예약이 됐는데, 영화관 예약이 됐는데 한 명이 오바로 어떡하지? 자리 없는데. 그치, 나가면 되는데 나도 앉아 보고 싶은 재밌는 영화야. 그럼 방법이 있지. 화장실 가는 쪽에서 갔다가 오면서 야, 누가 밖에 니 찾던데 이렇게 하면 누가 나가겠지? 뭐 얼른 자리 내려놓고 자기 앉아야지. 맞지? 그럼 뭐 해야겠노? 하면 당했지? 당하면 나도 딴 데 가서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얘 자리 없지? 자리 없는 얘 때문에 온 동네 전자 이동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핵심이 전자가 이동해야지 전류가 흐른다다. 됐지? 그럼 얘들은 누가 실제로 그냥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전자 이동할 수 있나? 이동하지. 아까 붕소 넣으면. 하지만 우리 눈에 봤을 땐 이렇게 전자 말고 아까 비었지? 빈자리 있었지? 붕소 들어가면. 맞나?
중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 3개밖에 없었으니까 한 자리 비었잖아. 또 우리가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안 하고 양공을 도핑을 했는 거다. 빈자리. 3개짜리밖에 없으니까 빈자리를 갖다가 도핑. 너 왜 약물 복용, 도핑 테스트 들어봤지? 그치? 빈자리.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찾아오는 거니까. 전자가 찾아오더라. 걔 이름을 양공이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양공을 도핑하니까 양공이 이동하는 것 같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 맞고 원래 전자 이동하는 거 맞아. 근데 전자 이동이란 말을 안 쓴다는 거지. 내가 넣어놨는 게 양공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양공이 전하 나르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양공이 전하 나르게이다. 얘는 전자를 도핑. 전자를 좀 끼워 놓으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다. 전류가 흐를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는 거다. 자, 이 페이지에 일단 원소 누구를 도핑하냐에 따라서 불순물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야기한다. 옛날에 어떤 제자가 쌤이 제 후배들한테 전자가 남는 거라서 파닉스로 N형이라고 가르쳐 주래. 이랬나? 어쨌든 간에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 13조 얘가 전자 3개짜리다. 그래서 공부하기는 쉬운 원소 기호들. 이제 얘들 N형 원자가 전자가 5개짜리다. 됐나? 자, 그러면 얘 반도체가 우리 목적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도체는 약간만 바꿔줘도 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을 거다. 순수 반도체보다는 불순물 반도체가 전류가 좀 잘 흐른다 했지. 그치? 자, 정말 마지막 종착지는 여기다. 반도체에서. PN, 접합, 다이, 오드. 뜻이 뭐냐면, P형이 있었지. N형이 있었지. P형하고 N형을 이렇게 가지런히 붙이는 거야. 됐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가지런 붙였는데, 다이가 뜻이 뭐게? 다이. 두 개. 다이가, 이 다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다이, 오드. 째매한 거 있어. 소자. 얼마 째매했으면 이름이 소자게 누구지? 발광 다이오드. 2개를 갖다가 째그만 거 붙였다. 다이오드. 우리가 주변 굉장히 많이 쓰거든. 굉장히 많이 쓰는데 PN 접합 다이오드. 쌤이 결론을 알려줄게. 잘 봐래. 자, P형에는 양공이 많아. N형에는 전자가 많아. 전자가 많아. 이렇게 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을 한 번만 해보자. 자, 혹시 긴 게 무슨 극? 플러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극. 전자는 무슨 극에서 나오지?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지. 그치? 그러면 얘가 요렇게 전자가 나와서 이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여기 적힌 플러스 마이너스 커플 없는 애들이야. 커플 없는 애들. 짝꿍 없는 애들. 됐지? 그럼 전자가 이렇게 가니까 야야야 자리가 좀 없다. 옆으로 좀 가봐. 그럼 잠깐만. 여기 있던 전자 이쪽으로 밀려갈 수 있겠나 없겠나? 플러스 알맹이 있잖아. 이건 빈자리잖아. 빈자리잖아. 쌤 얘기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빈자리지. 전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비었는 자리. 빈자리. 그럼 여기 전자가 공급이 되니까. 전자가 와서 야 자리가 없다. 야 옆으로 좀 가봐. 갈 수 있겠나 없겠나? 퐁당 갈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어디라도 전자 못 가는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게 전류가 흐른다. 얘를 어떻게 얘기하냐? 순방향 전압이 걸렸구나. 순방향 전압이 걸렸구나. 그러면 전자하고 양공이 이렇게 잡아. 접합면에서 멀어지나 접합면으로 이동하나.
접합면으로 가나 접합면에서 이동하나. 여기 접합면이겠지. 맞지? 전자 접합면으로 갔지? 마이너스 알맹이 가니까 플러스도 신난다 하고 다가오겠지? 접합면으로 가겠지. 됐습니까? 접합면으로 이동을 한다. 다음부터 문제 풀 때는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그게 순방향 걸렸고 전류가 흐르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순방향이 있으면 반대는 뭐게? 순방향, 역방향. 다시 뭐라고? 거스를 역자. 역방향. 됐어? 자, 3분 안에 이 부분을 마치는데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다. 순방향 반대가 무슨 방향? 역방향. 역방향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있는데 이렇게 걸어두면 순일까 역일까? 봐봐. 여기 지금 플러스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전자 갔지. 그럼 여기 있던 양극이 뭐라 하겠노? 전자 보고 막 다가오겠지? 그치? 전자 보고 막 다가오면 어이구야 여기에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겠나 없겠나? 없지. 붕 떠버린 거야. 그럼 전류가 여기 흐를 수가 없대. 그럼 안 흐르는 거라.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기억했을 때 플러스에서 따라서 P 있으면 전류 흐른다. 플러스에 따라서 N 있으면 전류 못 흐른다. 됐지? 자, 그럼 끝! 이제 혹시 이렇게 적힌 게 얘다. 플러스 극도, 마이너스 극도 구분이 없는 거. 이게 교류 전원 장치.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없는 거. 우리나라의 건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없는 교류 전원 장치가 60분의 1초마다 전류가 방향이 변화. 60분의 1초마다. 이쪽으로 전류를 넣었다가 이쪽으로 전류를 넣었다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다이오드 어떻게 적을 거냐? 이게 뭐예요? 야, 배터리도 기호가 있었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기호가 있었지. 이게 다이오드 기호야. 근데 과학자들도 지금 했잖아. 항상 귀찮은데 얘를 갖다 좀 쉽게 생각할 거다.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야.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면 전류가 흘러. 됐나? 그런데 60분의 1초 후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거든? 그럼 전류가 못 흘러. 그러면 전원장치에 전압이 전류가 이렇게 걸리면 얘들은 60분의 1초마다 야, 오른쪽으로 가는 건 흐르는데 왼쪽으로 안 돼? 막아버리겠지. 말 되겠나?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전류가 흐르는데 왼쪽으로 할 땐 전류 못 흘러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거란 거지. 말 되겠나? 전원장치는 이렇게 공급했지만 그걸 갖다 뭐라 하냐?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오른쪽으로 전류는 흐를 수 있다. 왼쪽으로 전류는 못 흘러요. 이걸 말 꼭 기억해야 돼. 교류가 직류로 바뀐다. 정류작용. 다시 무슨 작용? 정류작용. 정류 흐르는 걸 정리해줬다. 양방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줬다. 정류작용. 말 되겠나? 됐어. 일단 반도체 여기까지. 됐지?